자, 앞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이 탄핵 찬성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이제 2차 탄핵 소추안 표결 오후 5시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당의 이탈표도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민의힘 부결 당론에도 이탈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안이 통과가 됐고요. 무기명 투표였지만 여당도 찬성표를 많이 던진 것 같습니다. 재석 295명에 범야권 192명이었는데 박 장관 탄핵안 찬성 195명,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조 청장 탄핵안에 찬성 202명이면 이게 2차 탄핵안 표결로 본다면 통과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은 기명 투표인데도 부결 당론을 어기고 여당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김혜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화 의원이 찬성을 했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권영진, 김혜지, 김재섭, 한지화 의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걸로 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되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제 조국 전 대표 의원직 상실하면서 또 승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9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표만 있으면 탄핵안이 가결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제 그 원내대표 경선 그 표결과가 그게 오히려 더 바로미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72표를 받았거든요. 그분들은 권성동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지금 그 결심을 하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투표를 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 내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킬 수 있는 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김태호 그 후보 같은 경우에 34표 이렇게 획득을 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20표 이상 거의 30표 가까이 그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72명 어저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투표한 72명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생각해라. 단디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탄핵 찬성에 30표 이상 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 7명이 찬성 의사를 표명을 했고 보통 그러면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에 적어도 아주 적어도 절반 가까이는 또 숨어 있는 표니까 그것만 포함한다 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탄핵 소추하면 또 탄핵이든 수사든 다 감당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아주 또 엄격하게 지금 탄핵 부결 상태가 유지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론입니다. 앞서 단체장들도 탄핵 찬성 쪽으로 소추안 찬성 쪽에 돌아선 것처럼 지금 전체 여론이 찬성이 75%거든요. 앞서 소개드렸지만 그럼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더 불안한 상태로 가는 것은 보수층들도 결코 바랄 수는 없는 것이고 경제에 미치는 파장, 외교에 미치는 파장 그렇다면 12월 14일 내일은 거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 그때 탄핵에 찬성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분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탄핵에 찬성하는 표가 있으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근데 그때 그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초선 비례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찬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의 신이라는 게 관대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정치의 신의 다른 모습이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이런 의원들하고 친분 관계, 밥 먹는 관계,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분당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바른정당 나가려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 흐름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큰 흐름이라는 거는 분당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 지붕에서 같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게감을 인식을 하고 만약에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다 이제 그 특정이 되거든요. 그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분당이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이제 신윤의 핵심 권성동 의원 선출되면서 이제 탄핵 표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지금 궁금해집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제 탄핵만이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권성동 대표는 공개적으로 탄핵은 안 된다는 또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데 탄핵안이 이제 소추안이 가결되면 또 한동훈 대표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제 신윤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도부도 사퇴해야 되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자연스럽게 탄핵 과정에서 축출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지금은 일상 정치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 일상 정치의 시간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극단주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뭐 어쨌든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헌정의 시간이거든요. 헌정의 시간에서는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공화국의 적이 될 것인가, 공화국의 체제를 수호할 것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분당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일상의 정치에서 나오는 정치공학이고 지금은 당 해산의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석기 사례도 있다시피 위원정당으로 뭐 그 다음 수순으로는 그 대통령 탄핵 다음 수순으로는 그걸 따져보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될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르지 않아요. 가령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김종호, 한지아 이 7분 중에 김상욱 의원 제외하고 하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치인한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좀 나대는 사람,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을 지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있는 듯 없는 듯 지역구 관리 잘하고 재선 삼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재선 삼선하는 사람들이 뭐 공개적으로 나는 어떤 표결을 할 것이다 기자회견하고 이러지 않지만 그래도 투표장에 가서는 다 자기들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어제 권성동 의원 왜 원내대표 선거하기 직전에 방송 카메라에 사고처럼 찍힌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담화하는데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이랬잖아요. 그걸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이미 대통령 수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재선, 자기 살 길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알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구는 없고 살 길은 없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굳이 내란숙에 지키고 싶어서 내란숙에 지키려 하다가 정치 생명 끊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7명처럼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탄핵에 동참할 의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은 극심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조경태 의원 친 한동훈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그분 얘기하지 마라. 이제는 윤석열 씨라고 하겠다. 그분 대통령 맞냐? 양심이 있으면 당장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윤상현 의원은 또 친윤계인데 윤석열 씨? 난 이재명 씨라고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공격을 했어요. 평론가님 이거 온전하겠습니까? 당이? 그래도 아마 분당까지는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뭐 굳이 지금 뭐 친윤계 뭐 이런저런 공격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는 사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뭐 당원 게시판 급건도 아니고요. 이번에 얼마나 우왕좌왕했습니까? 그 바람에 국민들이 뭐 속된 말로 얼마나 헷갈렸어요.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대안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뭐 의사결정 오히려 탄핵 시점을 더 결과적으로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점에서 용서 안 될 짓을 하셨기 때문에라도 저는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탄핵안이 뭐 통과되든 통과되지 아니하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한동훈 계가 따로 나와가지고 뭐 당을 만들고 그런 걸 과연 할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정도까지의 용기가 있는 분들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일련의 그 행보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분들도 뭐 제가 보기엔 뭐 너무 계산들이 지금 많이 개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불행한 일인지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분당 사태 이런 거는 잘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 담화 보고 스스로 내란을 자백했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또 격한 충돌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주 특이한 현상이 8년 전과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은 지금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몰락의 대상 또는 와해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친윤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동반 침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신뢰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누굴 믿느냐라고 예. 물어봤더니 예. 우원식 국회의장 신뢰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의장이 가장 높습니다. 56%. 어허.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 41. 예. 한덕수 총리가 21인데 예. 한동훈 대표가 15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 지금 상황이 이상보다도 더 심한 요상하게 전개되는 건 보수 쪽에서 윤 대통령을 밀어내면서 또 보수 내에서 한동훈 대표도 밀어내고 있어요. 이 상황이 뭐냐면 8년 전에는 탄핵 국면에서 누가 당을 분리해 나간지 하면 김무성, 유승민 굵직굵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무성, 유승민의 특징은 뭡니까? TK, PK가 들고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가만히 보면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주변을 둘러싼 친한계 의원들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나경원, 윤상현, 심지어는 TK 쪽은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나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안 바뀌면 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당은 당대로 이제 이른바 TK 중심으로 간 사실은 이 TK 자민련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역당. 지역당이 벌어지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차기 대선에서 경합이 가능한 정도 수준의 경쟁력 있는 후보 자체도 거의 이제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종의 쌍방 딜레마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의 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친윤계가 3명이고 친한계가 2명입니다. 그런데 2명 중에 1명이 사퇴한다면 한동훈 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동혁 최고위원 친한계였죠. 그런데 탄핵되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동훈 대표 체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선출직 4명이 사퇴를 하면 바로 무너지니까 네. 그러면 비대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와중에 또 1승을 거두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분당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도 그 분당 안 하려고 했어요. 나가시는 분들이 계속 분당 안 하려고 했다가 왜 분당을 하냐면 탄핵에 표결에 갈 때는 표결의 시간인데 탄핵을 표결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시간이냐면 의원들이 자기의 표결에 대한 항변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와요. 계속 사람들이 물어봐요. 탄핵 네가 지금 탄핵 찬성한 거 뭐 맞았냐? 아니면 또는 네가 탄핵 반대한 게 맞았냐? 이거를 끊임없이 질문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표결한 그 내용에 대해서 변호하고 항변하고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고 그러면 그 정당성의 주장이 첩첩이 쌓이면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고 한 이불 밑에서 덮을 수 없고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분당에서 나가고 싶어서 나갔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정치의 그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가사된 거거든요. 근데 분당이 될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뭐 비대위를 간다, 아니면 현 지도부가 뭐 유지를 하냐 안 하냐 여부는 그건 아직 표결이 안 되기 전에 좀 사소한 논의하는 거고 지금 분당으로 흘러나가면 아주 큰 소용돌이가 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당론이 정해진지 지켜보고 거취를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약간 그렇게 입장을 좀 뒤로 뺐달까요? 그런 느낌도 이거 짧게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지금 예. 한기 전 부대변인 조금 넘어가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난 7월 전당대회 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적어도 TK나 국민의힘 지지층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조사 아까 신뢰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대표 신뢰한다가 43, 신뢰하지 않는다가 46이에요. 어허. TK 지역은 신뢰 26, 신뢰하지 않는다가 62, 부산, 울산, 경남은 15, 신뢰하지 않는다가 70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심지어는 장동혁 최고위원의 태도가 이렇게 오락가락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아주 전폭적인 신뢰, 그 무게감이 사실은 장동혁 최고위원이 친한계 중에서는 최고였잖아요. 오락가락해. 왜? 한동훈 대표도 이거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의 경쟁력이 또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는 지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총선 치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시동을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락가락하면서 차별화의 이미지도 사라져버리고 같이 공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지금 뭐 굉장히 어중간한 상태고 아주 좀 신랄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보인 일련의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당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약간 좀 박쥐 같은 행보를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언제는 이쪽에 윤 대통령하고 뭐 해서 잘해볼 것 같이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윤 대통령 또 반대 또 이렇게 섰다가 그런가 하면 또 갑자기 당원 게시판 이슈가 사라진 걸 보면 뭔가 그거 가지고 딜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니까 이게 지금 그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친한계 내부에서도 불만이 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그런 면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엘리트주의가 강해서 그런 건데 참모진들하고 잘 상의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걸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성이 한 대표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판단이 늘 옳지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5판을 이번에 결정적으로 내렸듯이 한 대표 역시 이번에 제가 보기엔 결정적인 5판을 지금 한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한한 체제라고 하는 것. 자,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이 정치력 검증은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친한계 내에서도 지금 밖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술렁임이 좀 있는 거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의 이제 발언으로 이제 이게 표출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동혁 최고가 친윤계로부터 지금 일종의 좌표가 딱 찍혀버린 상태죠. 그래서 이 약한 고리를 이번에 확실하게 끊어서 이 장동혁 최고위원으로 하여금 사퇴하게 해서 이 한동훈 체제를 이제 붕괴시키겠다. 이제 이게 시나리오인데, 근데 이게 그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더라도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국민들에게 좀 혼선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계엄 해제를 위해서 사실 국회에 제일 먼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행보가 좀 오락가락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지 않은가 싶고요.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국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 39표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4지 15표 사이 예상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 왜냐하면 이제 탄핵 표결 들어가도 박청훈처럼 반대표 던지겠다 했던 사람도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탄핵은 거의 확실시되고 윤석열의 마지막 동아줄은 헌법재판소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정치재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분당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지난번 폭망한 경험 생생한데 그렇게 안 갈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 탄핵 찬성하면 한동훈 퇴출시킨다고? 이래서 친한계가 탄핵 찬성하겠나 이런 또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한동훈 머리 굴리느라 최악의 악수를 뒀다. 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 좀 그 이상한 일도 또 있었어요. 그 친한계 유튜버가 이제 밝힌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 와중에 전화를 할 시간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동훈 대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봐야 한다. 끌어내려야 한다. 자, 이런 주장인데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하게 생겼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 게 그렇게 급선무인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내가 여사님 전화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튜버 주장이 바닥에 퍼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실일까요? 뭐 저도 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기자들이나 영산에 그 뭐 거의 전화를 안 받지만 그 비상계엄에서 체포 1순위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였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와중에 그게 맞습니까 지금? 네, 뭐 그래서 뭐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는 이상 뭐 쇄신도 안 되고 나라 망칠 거니까 이거부터 일단 정리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무슨 한동훈 체제가 붕괴되니 많이 이런 게 국민들로는 어떻게 비치냐면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야 쟤네들은 이 와중에도 당권 투쟁하네. 이 와중에도 예. 지살길만 찾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도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도 정치공학적으로 지난번에 폭망한 경험이 있어서 뭐 탄핵 안 할 거다라고 예. 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예. 지난번에 만약에 탄핵에 끝까지 그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으면 국민들이 새로 기회를 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탄핵 반대파들 그때 당시에 누굽니까? 가장 극렬한 반대파들 최경환, 뭐 조원진, 원유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면에 탄핵 찬성했던 권성동, 유준석, 김기현, 주호영 이런 사람들은 그 뒤에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역학관계를. 뭐 우리나라에 보수가 20-30% 있다고 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20-30%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스윙보터 중도층이 한 30-40%가 있는데 이 30-40%가 보기에 보수한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최저선은 지켜줘야 이 당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근데 보수가 지금 이 20% 때문에 오도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정당 운영해서 뭐합니까 사실은. 앞으로 집권도 할 기회가 없을 거고 총선에서도 판판이 깨질 건데.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할 때조차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김건희 여사 관련 그 유튜버의 통화에 대해서 약간 재미있는 댓글을 주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배 나온 무식한 오빠는 어쩌라고 이런 의견 주셨고요. 남편은 관심 없음 이런 의견. 대역주행이 웬 전화질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까 그 1월 전화 걸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화 걸 시간밖에 없죠 지금은. 그래요. 예, 뭐 딴 거 못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굉장히 여러 곳에 전화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그리고 보니까 뭐 김어준 씨나 뭐 일부 그 진보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가 그 뭐 HID 오비들한테 전화 걸어서 왜 원래 약속한 거를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제2의 내란을 좀 이렇게 유발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약속이라는 사실- 게 뭡니까? 그러니까 HID 요원들이 이번에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게 뭐 체포조가 아니라는 거죠. 체포조가 아니고 그 분란 유발. 그러니까 시위대 사이에 끼어서 경찰이나 이제 군을 자극을 해서 약간 좀 폭력 사태를 유발하는 그런 거로 투입이 됐다라는 지금 주장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 본인들은 그 뭐 제보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김어준 씨가 이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던데,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아마 구명을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뭐 온갖 곳에다가 전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태도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 이제 그런데 이제 일부 신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엉뚱한 비상계엄 한 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몰랐었다라고 실제로 보도가 됐었고, 알았다면 정무적 판단이 있는 김 여사가 말렸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유튜버의 그 통화 내용이 이렇게 또 나오고 보니까 뭐가 이제 진실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자, 댓글 소개해드리면 김건희 여사 자기만 망할 수 없다는 것 같다 이런 의견. 답답하다. 주위에 간신들만 두니 자기 살 길 찾느라 전화질만 한다.